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남현주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의 삶중심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이라는 곳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앞서 제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일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바뀐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시설 경험과 그곳에서 어떻게 제 인식들이 바뀌었는지 중심으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앞에 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여러 분들이랑 제가 후원 결연 사업을 맡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어떤 후원 물품들을 배분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맞는지, 이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래서 그만을 두고 당시에 제 친구가 이제 영국의 캠프힐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 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소개로 영국의 캠프힐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저한테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이 멀리 동양에서 와서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경험도 없는 저한테 같이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셨고 마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주말이면 어디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보튼 빌리지라는 그 캠프힐 마을에서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분들 대상자들을 만날 때와 영국의 보튼 빌리지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에 큰 변화를 겪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분들이 그냥 마을 주민일 수 있구나.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여가를 누리고 그곳에서는 또 주말이면은 많은 분들이랑 축제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 집에 가서 제가 뜨개질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바람꽃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법인 증은회에서 단기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분들의 삶과 또 그분들의 존재성을 인식하면서 대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관에서는 제가 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분들을 서비스의 대상자로 생각을 했고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하고 이런 공급자 입장에서 서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또 영국의 보튼 빌리지에 가서서는 그분들과 어울려서 마을 주민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함께 여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봤고요. 사회복지법인 증은회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성과 그분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은 저희 드로운으로 촬영한 저희 법인 부지 사진입니다. 저희 기관은 장애인분들과 직원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는 곳에서 황토색 건물들은 저희 법인에서 이제 생태 건축을 한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토 벽돌을 사용했고 모든 건축물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정자나 각 가정들이 빌라처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가정마다 텃밭을 저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애인분들이 쌈채소도 길러 먹고 뭐 옥수수도 기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넓은 녹색 그 나무들이 보이는 곳이 바람동산인데요. 저기에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저기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이제 허벌판이었고 거기에 직원분들이 다 차를 세우셔서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저기 오른쪽 편 상단에 보이는 솔모르라는 건물, 저거를 지으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저기는 녹색사업 지원을 받아서 나무들을 심었어요. 지금 초여름이면 저기에 반딧불이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살 때 저기서 많이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지내던 곳입니다. 왼쪽 편 상단에 보시면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제가 말씀드린 바람꽃이라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솔모르 옆쪽에 첫꿈이라는 법인 건물이 있는데 저게 저희가 2003년에 법인이 설립되면서 첫 꿈을 담은 건물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다람쥐들이 많이 다니는 다람쥐 길도 있고요. 저기 그람터에는 저희가 이제 캠핑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주는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도식 건물에 방방방 이렇게 있는 곳에 사는 것과 문만 열면 자연과 이렇게 나무들과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으로 먼저 저희 기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연천은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라는 곳이고요. 경기도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인구는 4만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인분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시골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천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연천에서도 연천읍에 있어서 이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또 공연장이나 이런 곳들이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있고요. 저희 법인에 또 큰 철학이 있는데요. 선언적 이념. 우리 장애인분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성을 빛나면서 어디에서든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이 세워졌고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첫꿈 건물 저희 법인 건물이고요. 저기 위에 있는 바람꽃이라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입니다. 저희가 직원 4명의 장애인분들 20명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법인에 중요한 3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저의 인생과 어떤 장애인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애인 철학, 삼중심 철학, 공동체 철학이라고 해서 이 3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철학은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이제 법인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을 인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정한 것이 장애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애인들은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 그분들이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가 장애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분들이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는 장애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는 가장 큰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치료나 재활, 사회통합, 탈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분들이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 순간순간 자기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라는 차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극복하게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와 비장애인과 함께 공통점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더 관심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자유로운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저희 직원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삼중심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우리 인간은
저희 직원들이 저희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어떤 기쁨이나 슬픔, 젊음, 늙음, 빈곤, 풍요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각각의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그런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철학과 공동체 삶 중심 철학을 바탕에 두고 저희 법인에서는 아까 그런 좋은 건물과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직원과 그 시설에 사는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보다는 사람이라는 보편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법인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예, 제가 주문회에서 일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생활재활교사로서 일하면서 제가 장애인분들이랑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이분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내게 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분들이 하는 행동과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나가기보다는 이런 시간에 나가야 된다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인간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제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기관에서 직원들이 원장님과 대표이사님까지 다 모시고 도란도란 모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남선생은 홍길동이라는 장애인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런 생각에만 집중했는데 홍길동 씨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질문하시니까 제 생각이 그분은요 순대를 좋아하시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스스로 교육 관점에서 행복 관점으로 저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그분을 대하면서 제가 이 한 사람, 홍길동 씨라는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관점의 변화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저의 큰 태도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바람꽃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분들의 삶을 중요하게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은요, 장애인 복지시설 4가지 종류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 한 가지 유형입니다. 예,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데요.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들입니다. 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저희는 3가지 종류 중 마지막인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입니다. 보호작업장도 있고 근로사업장도 있는데 가장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이 저희 바람꽃과 같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분들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회 적응 훈련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 바람꽃의 의미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꽃의 뜻은요,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산에 구름같이 끼는 뽀얀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의 발달 장애인분들도 세상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꽃이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와 행복을 키우고 누리는 일터가 되고자 우리 4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관 운영에 4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삼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삼중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동안 즐거운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바람꽃에 와서 일하면서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기관 운영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유의 직업 활동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임가공이나 단순한 반복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분들에게 그 개성에 맞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 공정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자연성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바람꽃 내외에 땅이나 식물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 산업 중심의 훈련을 하고 이것이 2차, 3차, 4차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4가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바람꽃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직무를 저희는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즐거운 일터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생이 바람꽃에 오면은 인연의 날이라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주 동행의 날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돕거나 훈련생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분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소원의 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직업 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커피 가게 운영 훈련을 운영과 증기세차장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인 부지에 있는 키누 카페와 지역사회 통합형 꿈송이 카페 2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기세차장은 고정형으로 법인 부지 내에 있는 세차장과 이동해서 지역사회 어디든지 가서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세차 차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인 창업 과정 훈련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립백을 만드는 사람, 설거지 비누를 만드는 사람, 꽃차를 만드는 사람, 과일청을 만드는 사람, 또 요즘은 우리 훈련생들이 체험 진행을 위한 강사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친자연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강나무 꽃차나 금화규나 이런 주변에 있는 꽃들을 기르고 그것을 잘 덮어가지고 꽃차를 만들고 또 친환경 공예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또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밀랍램이나 친환경 물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뒤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누 카페는 저희 법인 부지에 있는 카페고요. 저희가 바람꽃은 2018년 12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훈련생 한 명이 여기 사장님이 되어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벌써 취업하셔가지고 지금은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님도 모시고 군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사장님 취임식을 하시는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저희 키누 카페는 운영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커피 가게 운영을 위한 훈련도 진행하지만 다양한 공예 훈련이나 또 직무 훈련들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 중심 직무 훈련장인데요.
연천읍이 아까 교육과 행정 도시라고 했는데 연천의 전고읍은 소비의 도시입니다. 그 소비의 도시에 연천군의 가장 큰 종합복지관 1층에 저희 꿈송이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훈련생들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키누 카페는 법인 부지 내에 있고 꿈송이 카페는 이제 조금 더 도심에 있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훈련생들이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훈련할 때와 또 여기 그 도심지에서 훈련할 때는 엄청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알기 쉬운 직무훈련 설명서 만든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좀 넣었고요.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꿈송이 카페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법인 부지 내에 있는 키누 카페 운영하는 모습인데 왼쪽에 칠판은 저희 훈련생들이 직접 글씨를 쓰고 이렇게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 꾸민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이 칠판에는 없지만 오늘의 바리스타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추천 메뉴 이런 것도 쓰여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바람꽃은 저렇게 맞춤형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또 그 기관 운영 방향을 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3가지 유형 중에 가장 중증인 장애인분들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80% 이상 훈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애의 정도나 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20명을 한 기관에서 훈련하는데 똑같은 훈련 과정을 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담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커피 가게 운영으로 시작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커피 가게 뿐만이 아니라 꽃차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쿠키나 그런 딸기청이나 과일청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훈련생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립백 같은 것도 저희가 또 생각을 했어요. 커피 머신은 바리스타 과정과 관련해서 커피 머신 다루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커피 머신이고 또 스팀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리도 크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 민감하신 우리 중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래서 꽃차나 혹은 이제 손으로 하는 수동 원두 글라인더를 활용해서 저희가 드립백 만드는 것들을 또 개발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저희 훈련생이 이제 그 바람꽃에 출근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데요. 선생님들이 뭘 해라, 청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제가 여기 공유했는데요. 삶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어떤 지시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커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리스타로서 뭘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게 하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스스로 이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머신을 다루기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직무훈련 과정입니다. 드립백을 만드는 거고요. 개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개량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런 그 실링 작업을 하는 것을 또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안 되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저희 바람꽃에는 계셔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장 찍기입니다. 저희가 세련되게 인쇄를 해서 드립백 포장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양한 훈련 과정들을 세분화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바람꽃 마크를 저렇게 도장 찍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헤아려서 실링을 또 여기 통에 넣는 사람 따로 있고요. 실링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게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역할을 하고 통에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세분화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다 포장이 끝났을 때 저희 바람꽃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도장 찍기도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티커를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커피 가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맨날 머신 훈련만 하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쿠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들을 저렇게 모양을 내서 꾸미기도 해보고요. 이것은 또 저마저도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건조 가위를 활용해서 초콜릿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훈련생들에게 의미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한 사진입니다. 예, 카페에는 또 과일청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천에 체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가의 딸기를 구입하고 그것을 씻어서 이렇게 설탕과 잘 섞어가지고 수제 딸기청을 만들어서 지금 키누 카페와 꿈송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 열매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리수 열매입니다. 저희 부지 내에 아까 바람동산에 있는 나무에서 저희가 채취한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그 백향과라고 해서 패션프루트 그것을 저희가 섞어서 또 청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만든 것은 우리 훈련생들이 다 집에 갖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부모님께 오늘 배운 것들을 설명드리고 직접 청을 만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탕 소독을 하는 거랑 또 적정한 양을 넣어서 계량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지 내에 특별 메뉴로 와플 생지를 구입해서 크로플 만들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생들은 되게 즐거워 하셨는데요. 이제 누르고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올려서 이렇게 판매도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은 지질공원으로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는데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른 봄이 되면은 저희 산수유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생강나무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채취해서 저희가 꽃차를 만드는 사진입니다. 생강나무는 꽃은요 노란 색을 잘 보여주고요. 가지는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차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꽃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꽃만 딸 수 있는 분도 있고 가지를 자를 수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공정을 나누어서 완성된 물품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래쪽 사진이 금화규라고 해서 식물성 콜라겐이라고 되게 유명한 차인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가격도 비싸게 받습니다. 저희 텃밭 자그마한 곳에다가 저희가 저거를 첫 해에 있는 모종을 사서 길렀고요. 위에 두 사진은 올해 저 씨앗을 받아서 씨앗을 이제 틔워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화규 꽃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꽃 모양을 잡는 거나 또 건조 기기에 넣어서 꽃차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훈련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텃밭에 이런 다양한 꽃들을 심어서 한 번씩 다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증기세차장 운영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내에 있는 고정형 세차장입니다. 저희 훈련생이 지금 저희 차를 세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세차장을 하지 않고 친환경 증기세차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친환경 증기세차장은 저렇게 스팀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저희는 세제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동형 세차기기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동해서 군청 앞에도 가고 교육청 앞에도 가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동형 차량 기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세차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세차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세차는 내부 세차가 있고 외부 세차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훈련생 한 명이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한 것이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거주시설에 있는 그 휠체어를 닦아봤는데, 이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저희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타는 카시트를 좀 소독해주면 안 되는지, 또 유모차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것은 1인 창업훈련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작은 이런 휠체어나 이런 기기들을 저희가 세척하는 사업도 함께 이제 직무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저희가 증기세차장 관련해서 지역의 특수학급 학생들이나 또 보호자분들 체험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예, 체험을 진행할 때 저희 교사들이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 훈련생이 대표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면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체험하는 날은 이분들이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전문적으로 저분들이 직접 체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동형 증기세척기로 세차한 모습입니다. 네, 이 모습은 저희가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훈련생이 직접 예약 확인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잡고 또 차량 가격을 안내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훈련생들이 설거지 비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어떤 영상이나 이런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그것을 직접 훈련생들이 칠판에도 써보고 서로 설명하면서 직접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도 칼질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녹는 것을 적정한 양을 잘 담는 분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훈련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거지 비누 만든 것을 3배 비누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향락 만들기 중 하나로 시행되었는데요. 저희가 편백나무 이렇게를 사서 저희 이렇게 광목 주머니에 담아서 또 차량에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조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찾은 활동인데요. 밀랍램으로 저렇게 종이나 이런 걸 만들면 비닐봉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요거는 수놓아져 있는 예쁜 천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렇게 주머니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밀랍 주머니는 그 마늘 같은 것들을 넣으면요, 오래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꾸러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시기가 되면 저희 훈련생들이 만든 훈련 물품들을 이렇게 조금 작게 포장해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분들한테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훈련생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희가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해서 지금 지역사회 체험 나가서 공예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저마저도 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런 공예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기계는 손잡이를 잡고 돌리기만 하면은 수세미가 떠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 왼쪽은 이렇게 직조해서 이렇게 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수공예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허브는 저희가 주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많이 썼는데요. 올해는 직접 허브도 길러서 저희가 꽃차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역사회 그 화원에 가서 허브를 고르는 사진이고요. 어떤 허브를 기를지 우리 자치회의에서 훈련생들이 회의에서 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꽃 앞에 자그마한 텃밭을 일궜어요. 저희가 원래 잔디밭이었는데 잔디를 조금 덜어내고 저희가 저기에다가 각자 본인의 블루베리와 이렇게 허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나무에 물을 줘요, 훈련생들이. 그래서 늘 물을 주고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보십니다.
조그맸던 허브가 지금은 꽃이 펴가지고 라벤더 차를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만들었고요. 로즈마리 차도 지금 만드는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여기에 지금 앞에 보시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블루베리 모종이거든요. 근데 저 블루베리를 심고 저희 각자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나무에 메시지를 남기라고 했더니 우리 훈련생들이 힘든 사람을 위해 잘 자라서 도와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바람꽃에서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자라라 이렇게 쓰기도 하셨어요. 저런 문구를 쓰시는 그 마음들이 저는 참 이렇게 소중해서 사진으로 남겨봤습니다. 저 블루베리들이 오른쪽 보면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 2달 사이에. 예, 여기는 저희 바람꽃 이제 꽃밭이기도 하고요. 쌈새소도 기르는 텃밭입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저렇게 상추들이 커졌어요. 이렇게 상추들이 커지면 저희가 또 당연히 고기 잔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훈련생들이 언제 했으면 좋은지 회의를 하고 어떤 고기를 먹을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확해서 고기 잔치를 했습니다. 훈련생들이 직접 고기를 굽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는 그냥 비가 오는 날도 숯불 자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회의 때 정한 날짜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훈련생이 그날은 비 와서 잔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래서 저희가 이 날짜를 바꾸어 가지고 2차례나 회의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날짜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만큼 이 시간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기대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우리 훈련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선곡해서 듣습니다. 이분이 DJ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신청곡을 받아서 아까 그분이 점심 때 이렇게 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꽃감은 연천에는 감나무가 잘 안 돼서 감나무를 심어 놓긴 했지만 우선 감을 사서 저희가 이렇게 꽃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그람이라고 이렇게 꽃감 말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훈련생들이랑 직접 걸어가지고 다 완성된 꽃감을 걷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고마우신 분한테 후원 선물도 드리고요. 예, 또 절기를 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저렇게 부록을 만들어서 우리 훈련생들이 직접 다양하게 담아서 또 집에 갖고 가십니다. 예, 저희 또 훈련생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자치회의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 하면은 우리 훈련생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뭐 기관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불우이웃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불우이웃을 돕고 싶은지 누구를 돕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 훈련생들이 회의를 했고요. 이 왼쪽에 계신 분 회의록 작성하고 계신 분은 저희 훈련생 대표님인데 이분이 대표가 되시고 부모님한테 들으니까 그러셨대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버님한테 본인이 회의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의록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아버님한테 물어보시고 배웠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이 주어지니까 우리 훈련생들이 스스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상의하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회의가 끝나면 우리 대표님과 또 서기분이 같이 올라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건의사항이나 또 요구하실 것들은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자 하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도울지 얼마를 도울지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요. 최근이죠. 저희 훈련생들이 난민을 돕고 싶다고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되어서 유니세프에 지정 후원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 카페나 증기세차장 수입의 일부분을 정해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생들이 모금함도 만들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저렇게 모금함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훈련생들이 자기 용돈들을 이렇게 벌써 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카페팀에서 지역사회 체험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밀랍랩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꽃차도 만들고 이런 체험을 지역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훈련생들이랑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수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꾸러미 만들어서 과일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주시설에서 오래 일하다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의 의미 또는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만큼 큰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훈련생 중 한 분이 거주시설에 계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단기 거주시설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바람꽃을 이용하시게 됐어요. 이분이 출근을 하시면서 버스를 직접 타게 되셨어요. 그전에는 시설에 계셨는데 이런 기회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꽃을 출근하려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오시고, 버스 타는 모습에 제가 이제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가장 예쁜 옷을 챙겨 입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즐겁게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꿈송이에서 이분 집까지 가는 길인데요. 이분이 선생님들한테 늘 집 앞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훈련생이 되었으니 취업도 하셔야 되니까 우리 꿈송이까지 걸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서워하셨지만 지하도도 건너고 이렇게 혼자도 가게 하고 선생님이 먼저 같이 갔고 혼자도 가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훈련하시도록 했고요. 이분이 이제 꿈송이 카페의 모습인데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또 했던 것이 우리 이분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이 꿈송이 카페에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는 주문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누나가 내려주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누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카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아주 신나서 즐겁게 동생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를 내려줬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가족들이 이분들이 일하는 곳에 와서 우리 가족의 우리 누나가 장애인이야 라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친구를 데려오고 누나가 내려주는 아메리카노를 값을 치러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훈련생들이 출근이라는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출근하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버스도 타게 되고 또 본인이 무서워하던 지하도도 건너게 되고 또 누군가 선생님이 늘 전화해야지만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알람 시계도 맞추고 또 선생님 전화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분의 삶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도서관에 저희가 베이킹 책이랑 꽃차 만드는 책을 빌리러 훈련생과 같이 갔는데 거기 도서관 선생님이 이 훈련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주말마다 와서 책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 이분이 출근을 하면서 원래는 집에만 계셨던 분인데 주말에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이렇게 생활 반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걱정을 하셨어요. 얘가 바람꽃을 다니더니 옛날에는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자꾸만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는다고, 사이다도 사고 달고나 커피도 사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것은 아주 훌륭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일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확장됐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 훈련생 대표님은 최근에 양복을 맞췄어요. 바람꽃 출근하려고. 출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오시고요. 오셔서는 양복이 불편하니까 저희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설거지 비누 보여드렸는데 그 비누의 이름이 바람꽃 비누거든요. 이것도 저희 선생님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훈련생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할머니와 의논도 하고 부모님이랑 의논도 해서 정해진 이름이 바람꽃 비누입니다. 그리고 쌈채소를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기르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자급자족의 기쁨도 누리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체험 진행하는 강사를 하겠다 이런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무료하게 집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도서관도 가고 계절의 변화도 누리고 꽃이랑 식물에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꽃을 운영하면서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폈나, 어떤 나무를 나무 가지를 활용해서 차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관심이 생겼거든요. 저희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께 자연의 변화나 주변에 있는 사물에 관심을 더 깊게 가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의를 통해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숯불자치처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견도 내고 회의록도 기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삶을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람꽃은 제가 이제 꿈꾸는 건데요. 저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카페에서 중증의 발달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홍길동의 드립백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누구누구의 남현주의 초콜릿 이렇게 해서 지역의 많은 카페들에게 납품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딸기 우유도 유기농 설탕을 넣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지역의 카페에다가 납품하고 또 이렇게 주방 세제, 설거지 세제도 바람꽃 비누 잘 만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장님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연천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기관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희 훈련생 중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동형 세차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들을 세차할 수 있도록 그런 사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청 만들기 체험 강사, 드립백 체험 강사, 초콜릿 만들기 체험 강사 이런 것도 우리 바람꽃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생들이 특수학교나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강사로 파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졸업 후에는 많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갖고 본인의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